아들이 떠난 후 며느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에는 나와 며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남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떠나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에도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했고 저녁이면 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게 잠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 오래 머물 이유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생활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자연스럽게 맞춰졌고 병원 일정도 어느새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무엇을 결정하지 않았고 그저 그 흐름에 맞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이 줄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쉬어도 된다고 말했고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가족처럼 살기 시작한 게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이 집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잃은 사람끼리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졌습니다. 이 집이 혹시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의 시간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갈 생각이니?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왜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처음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을 뿐 우리 사이에서 가족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도 자기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굳이 서두를 이유도 없고 지금을 밀어낼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도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녁이 되자 늘 그렇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